네, 안녕하세요. 깡택시 운영자입니다. 처음엔 깡통세상 택시로 시작을 했는데 검색을 하는데 너무 길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줄여가지고 깡택시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그 어느 슈퍼 사장님께서 저한테 권고를 해주셔서 제가 그렇게 바꿨습니다. 요즘은 거기 늘 가던 슈퍼를 못 가서 좀 많이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한데, 한때 거기에서 그 뭐야 거기 가면은 딱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가서 도착 집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2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는 20분에서 30분을 빈 차로 가요. 콜 튀지도 않고 딱 가서 그곳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로또 5천원어치를 사는 거예요. 로또 5천원어치를 사고 담배를 사고, 그리고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몇 번 가니까 이제 슈퍼 사장님하고 친해져 갖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어요. 근데 저는 슈퍼 사장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일단 개인 건물의 화장실인데 개방을 해놨어요. 그게 굉장히 좀 드문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문을 잠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아, 사장님, 화장실 이거 왜 문을 잠궜어요? 비번이 몇 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더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분은 어떤 좋은 생각으로 그 화장실을 개방해 놓은 건데,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건 좋아요. 물론 뭐 사용하면서도 그렇게 깨끗하게 사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봐도. 근데 더 중요한 건 화장지 휴지를 훔쳐간대요. 두루마리 휴지를 아예 통째로 그냥 걸어놓으면 훔쳐가고, 걸어놓으면 훔쳐가고. 근데 그걸 계속 몇 번 했었는데, 뭐 범인을 잡을까, 뭐 그 화장실 입구에다가 CCTV 그걸 한번 달아볼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대요. 왜냐면 아니 왜 두루마리 휴지를 통째로 가져가요? 그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그 결국은 화장실 문을 잠그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계속 방치해놨더니 기간이 짧아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달에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은, 그 이후에는 거의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냥 뭐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지나가다가 급해서 화장실을 급한 사람들 화장실을 공짜로 쓰게 해주고, 그 화장실 관리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정말 웬만한 화장실보다 훨씬 깨끗해요. 근데 그런 깨끗한 화장실을 관리해주는 그런 화장실을 쓰면서도 도대체 휴지를 왜 가져가는 겁니까?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수긍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거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거기서 문을 안 잠그고 예를 들어 소변을 보는데 문을 확 열어요. 노크도 안 해.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거기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 건물에 새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얼굴을 알게 됐거든요. 난 이제 어느 정도 낯이 익어진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진짜 너무 놀랐어요. 한 번은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좌변기에다가 소변을 보는 거예요. 제가 소변을 보고 있는데. 저 얼마나 놀라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 진짜 드물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해를 하겠다, 너무 급했나 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웃긴 건 그 한국 사람이 아니고 조선족이었어요. 막 중국말 한국말 섞어가면서, 아니 나는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는데 화장실 좌변기에다가 소변을 보면서 자기 밖에 있는 자기 친구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나 진짜 정말 골 때리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서 주먹을 한 대 칠 뻔했어요, 진짜로.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난 옛날에 정말 한족이 그랬어요. 진짜 중국에는 한족 있고 조선족 있고 뭐 굉장히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 중에 이제 줄을 이루는 게 한족인데, 옛날에 한족이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자기들은 중국에서 짐승계와 그 다음에 소, 돼지 같은 짐승계와 사람계, 인간계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한대요. 즉, 예를 들면 조선족 같은 것, 조선족 같은 놈아 그러면 그게 쌍욕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 말 듣고 저도 화가 났어요. 조선족도 우리 민족인데 왜? 그리고 좀 창피하기도 했어요. 우리 민족인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 6.25를 겪으신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젊은 사람이 몰라서 하는 거라고. 걔네들이 중공군이 인해전투로 내려올 때 팔로군으로 합류를 해서, 왜냐면 한국말도 잘하니까 도청도 잘할 수 있죠. 또 한국말 북한이 고향인 사람, 남한이 고향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지리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중국말도 되지, 한국말도 되지, 지리도 잘 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나 그 말 듣고 진짜 그때도 약간 좀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민족의 아픔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차에 타서 말 들어보면은 뭐 자기 부모들이 대부분 다 독립을 하다가 어? 독립을 하다가 그 피신을 내서 중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중에는 팔로곤으로 내려와서 그 남한, 그 당시에 남한이죠,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했었던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약간 좀 오히려 그 6.25 때 전쟁 참가해서 전쟁을 치렀던 군인으로서 전쟁을 치렀던 그분한테 정말 혼났어요. 조선족들 절대 좋게 생각하지 말래요. 물론 개 중에 물론 진짜 독립운동 집안이 있기는 있대요. 근데 그 당시엔 적지 않은 조선족들이 그 팔로운으로 합류해서 남한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포로로도 많이 잡혔대요. 그리고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은 건 좀 이해를 하세요. 어금니가 없어요. 당뇨로 인해서 어금니가 없어가지고 발음할 때 저도 되게 힘들어요.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조선족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 촌 사람, 왜 그 무식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촌 사람이 무식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주먹이 힘자랑부터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번은 조선족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에 탔는데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조수석에 남자가 타고 제 뒷좌석에 남자가 타고, 그리고 상석에는 여자 손님이 탔어요. 조선족 3명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승차를 해서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조선족이 자꾸 말을 걸어요.
왜 말을 거나. 근데 말을 계속 걸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운전하는 것도 그냥 집중해야 되고 또 그냥 뭐 별로 이렇게 답변을 할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 갖고, 아니, 조선족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양쪽에서 말을 다 들었잖아요. 그 특히 그 뭐야 저기 뭐야 6.25 때 참전했던 참전 그 용사분의 말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지금 조선족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내가 쳐다봤죠. 아니, 무시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무시를 해요? 그랬더니 아저씨 뭐 대답도 안 하고 뭐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장난하려고 그러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툭툭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저씨 우리가 만만해 보여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양반, 그 운전하는 사람 운전자 폭행하면 그 저기 뭐야 어? 중범죄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가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것도 툭툭 덧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폭행이에요? 이것도 폭력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아, 욕을 해도 폭력인데 이거 지금 툭툭 치는 거 이게 폭력이 아니면 뭐겠냐고 그랬더니 어찌어찌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뒤에 있는 놈이, 아 죄송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내 뒤통수를 딱 치는 거예요. 그게 폭력이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 막 그럼 때리니 뒤통수를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분명히 경고를 했잖아요. 쌍욕하는 것도 언어 폭력이고, 그 다음에 옆에서 툭툭 치는 거 이거 운전에 방해되고 괜히 그 폭력에 해당되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뒤에서는 오히려 내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이가 없어갖고 그냥 참고 웃고 가려고 하는데 여자 승객이 그러는 거예요. 니들 왜 그러냐고. 나는 중국말로 할 줄 알았는데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니들 왜 그러냐, 왜 운전하는 분 때리냐, 그리고 기사님 말이 맞다, 니들 그거 폭행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제가 딱 보기에는 그 조선족 남자의 2명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이 여자 승객은 같은 조선족인데 되게 그 한국물을 많이 먹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계속 말리는 거죠. 근데 계속 행위가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한쪽에 세웠어요.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세웠어요. 세워놓고 내가 차에서 내렸어요. 내렸더니 어차피 제 뒷좌석에 있는 애는 문이 안 열리잖아요. 차에서 내렸더니 내 운전석에 있는 남자놈이 욕을 하면서 내리는 거예요. 이것 봐라, 뭐 이 새끼 봐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말은 필요 없다. 뭐 무슨 말을 해요 거기서. 그래서 내려서 나한테 오는 거를 그냥 주먹을 한 대 쳐버렸어요. 말도 안 하고. 그 무슨 말 필요 있어요? 멱살 잡아요? 뭐 욕해요 같이? 그래서 그냥 주먹을 한 대 딱 그냥 쳐버렸더니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서 밟았어요. 발로 차고 막 밟았어요. 진짜로. 그러고 나서 이 새끼가 이게 죄송합니다.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있길래 진짜 기절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더 이상 맞기 싫어서 뭐 기절한 척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뒷좌석에 있는 여자애들 이제 내렸겠죠. 내렸는데 걔가 나를 막 붙잡고 말리는 거예요. 말리고 있는데 그 이제 그 내 뒤에 탄 놈이 자기 쪽 문이 안 열리니까 막 열다가 안 열리는 거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반대쪽으로 내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쪽에 딱 문 열리길래 문을 딱 잡고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얼마나 내가 찼는지 난 진짜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부문이 안 풀려갖고 여자애는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거의 막 이 자식도 결국은 하도 내 발에 채워서 그랬는지 안에서 그냥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한테 맞은 놈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 또 쳤어요. 또 그냥 몇 대 갈궜더니 또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여자애가 이제 막 울고불고 사정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저씨 잘못했어요. 저희가 잘못한 거 알아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 정말 내가 아가씨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겠는데 이거 앞으로 쟤네들 잘 얘기해. 어? 저거 뭐야? 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이때 갑자기 왜 로마를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걔 여자애가 뭐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지. 어디 어? 그런 얘기를 그런 짓을 하냐? 저기 막 중국의 공안은 신고하면 뭐 일주일 만에 온다며. 우리나라 경찰은 금방 와. 근데 누군가 진짜 그걸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왜냐면 혼자서 막 뒤지게 패고 있었으니까. 여자애는 막 소리 지르고 사정사정 하고 있었으니까. 경찰이 왔더라고요. 경찰이 왔는데 거기서부터 더 웃겼던 게 경찰이 정황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황이 이랬다. 옆에서 치고 뒤에서 때리고 뭐 여자애는 말리고 상황이 좀 그랬다. 그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카메라가 외부를 찍게 돼 있지 내부를 찍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내가 진짜 뭐 누가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씨 뭐 나도 뭐 폭력이겠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그 남자애들이 뭐 불법 체류자인지 뭐 아니면은 뭐 진짜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온 조선족인지 모르겠지만 여자애가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경찰한테 아저씨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시라. 그러니까 경찰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분 말이 맞냐. 그래서 예 나도 귀찮으니까 뭐 조서 쓰고 뭐 이런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세요 그냥. 그랬더니 경찰이 내 인적사항 딱 적고 여자의 인적사항 적고 남자애들은 쓰러져 있으니까 인적사항 적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 이제 그렇게 해결됐어요. 그러더니 근데 조선족 남자놈이 더 웃겼던 게 진짜 더 웃겼던 게 그 내 옆에 있던 놈이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을 모시겠다고.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싸움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대요. 나 진짜 물론 뭐 싸워서 맞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먼저 때려본 적도 없어요 사람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한테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 한국에 적응 잘 시키라고.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힘이 제일 세 혹은 내가 싸움을 제일 잘해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저는 어렸을 때 패싸움으로 죽을 만큼 맞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 동네에 지금 뭐 옛날에 후배인데 동네에 지금은 진짜 유명한 깡패가 된 애가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얘긴데 어릴 때 자기가 싸움을 배우겠다고 그리고 담력을 키워보겠다고 그냥 무작정 아무 동네나 막 갔던 친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무조건 잡히는 대로 막 때리고 뭐 돈을 안 뺐더라고요.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맞았던 애 중에 하나가 조폭이었던 거예요. 걔가 형들을 데려온 거예요. 형들을 데려왔는데 그때 저 너무 놀란 게 뭔지 알아요? 그냥 떼거지로 오긴 왔어요. 떼거지로 오긴 왔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걔가 그날 조폭들의 집회에 참가하려고 가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 애가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조폭의 집회에 참석했던 애들이 온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내 나이 그때 17, 18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근데 나이 진짜 28, 7 먹은 진짜 아저씨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저씨 같은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동네 형이 하나 있어요. 그 형의 형이 옛날에 안양 타이거 AB에 안양 타이거가 아니라 AB도 아니고 하여튼 안양의 그 서클의 폭력 서클의 조직에
중간 보스였어요. 근데 그 형의 동생이 이제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 그 형도 형인 거죠. 그 형은 우리보다 한 살 더 많았어요. 근데 그 형이 자기 형 믿고 껄쩍껄쩍 앞에서 막 칼 들고 깔짝깔짝 들고 막 그런 거예요. 뭐 찔르는 척하고 막 앞에 나온 그 26, 7된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웃겼겠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걔네들이 와가지고 그 까불던 새끼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 조폭으로 크겠다고 한 놈은. 중3, 고1, 고2가 앞에서 7명, 8명이 깔짝깔짝 하고 있으니까, 예, 그분이 점잖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라, 니들. 여기서 끝내줄 테니까 가라. 딱 그랬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형이 칼 들고, 그게 뭐, 사시미도 아니에요. 조그만 칼 있잖아요. 뭐, 연필깎이보다 조금 더 긴 칼. 그걸 들고 그 양반을 배를 찌르는 척 막 겁을 주는데, 그 양반은 허리에다가 탁 그 손을 대고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움찔도 안 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뭐 찔러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야, 그만해라. 니네들 진짜 다친다.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형은 계속 껄떡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저씨가 그냥 그 형을 그냥 따귀를 빡 때리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정말 저 그때, 지금 제가 이제 환갑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야, 죽여. 뭐, 야, 죽여. 뭐, 저 새끼를 잡아. 이것도 아니에요. 야, 죽여. 갑자기, 와! 그러면서 그냥 달려드는데, 그 조폭 집회 날이었으니까 몇 명이 있겠어요. 우리 7명이 뭐 상대나 됐겠어요. 그것도 중3, 고1, 고2가. 그때 내 친구는 내가 옆에서 봤는데 한 대 맞고 기절했고, 두 번째 친구는 거기에 그 벽돌 있잖아요. 벽돌로 뒤통수를 맞았는데 그거를 또 병으로 깐 거예요. 걔 그 이후에 후유증도 생겼어요. 정말이에요, 이거. 걔가 지금도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맞으면서 옆에서 맞는 거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아, 싸우는 건 전쟁이구나. 저러다 잘못 맞으면 죽는 거예요. 정말로. 내 친구도 기절한 척 했지만 기절한 애를 가서 더 패더라고요. 그리고 덤비는 애도 더 패고. 저도 덤볐어요. 주먹으로 휘두르고 막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 쪽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중에 나는 이제 하여튼 뭐 다 도망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벽돌로 맞고 병으로 맞았던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아니, 시비를 먼저 걸어놓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해가 가요. 너무 심하게 맞았거든. 피가 막 줄줄줄 흘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이제 뭐 피해서 막 여기저기 도망가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그 당시엔 경찰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경찰 오토바이가 뒤에 경광등을 켜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경찰에서 달려갔죠. 살고 싶으니까. 딱 갔더니 그 뒤에 내 친구가 타고 있는 거예요. 피 막 줄줄 흘리고. 수건을 줬는지 수건으로 이렇게 근데 수건이 또 하얀 거더라고요. 하얀 수건을 이렇게 딱 이마에다 대고. 그래서 내가 불렀죠. 야, 누구야? 그랬더니 경찰이 딱 세우더라고요. 그랬더니 경찰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했더니 경찰이 거기서 이제 뒤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수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오토바이는 먼저 왔고 경찰차들이 막 오더라고요. 몇 명 잡았어요. 저쪽 애들을 몇 명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같이 맞았던 친구들이 또 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한 대 맞고 기절했던 친구.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넌 기절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맞고서 더 이상 안 맞으려고 기절을 했는데 더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계기다가 맞았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경찰이 확인을 하더라고요, 맞은 데들을. 근데 저보고 어디 맞았냐고. 그래서 난 등허리 많이 맞았다고. 앞에는 피했고 이렇게 막았는데 등허리를 많이 맞았다, 등을. 그래서 나보고 우통을 벗으래요. 그래서 우통을 벗었더니 경찰이 그냥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는 완전히 쇠장이래. 그래서 뭔 소린가 했어요. 그러니까 뭔 쇠장? 나중에 보니까 하도 가꾸먹으로 쳐맞아가지고 이게 자국이 남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쇠장처럼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맞았던 거죠. 저도 이제 거기서 조서를 꾸미는데 그 조폭애들이 한쪽은 우리가 앉아 있고 한쪽은 조폭애들이 앉아 있는데, 조폭애들이 좀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가오가 상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막 경찰한테 덤비더라고요. 막 아이씨 저것들이 먼저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경찰이 처음에는 야야 조용해 조용해 이 책상을 몇 번 치다가 계속 떠드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어디로 데려갔는지 한 5분 있다가 왔는데 갑자기 애들이 조용하더라고요. 경찰이 무슨 말 하면 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어디 가다 처맞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서를 다 꾸미고 왔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싸움에 1등은 없어요. 그리고 싸움은 전쟁이에요. 너 죽고 나 죽고, 혹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싸움 잘한다고 혹은 힘 자랑하는 사람들 난 이해가 안 가요. 그 싸움은 힘이나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날 내가 맞아봤는데 평생 그렇게 맞아본 적도 없어요. 그 이후로 맞아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만약에 싸우게 되면 제가 마음속으로 그 기억이 쫙 나요. 트라우마처럼. 그래서 이 새끼 오늘 진짜 죄송합니다. 이걸 오늘 죽여야 돼. 아니 내가 살기 위해선 정말 죽여야 돼. 정말 그런 식의 그 마음으로 상대를 대했거든요. 상대가 그런 뭐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뭐 싸우면서 맞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어디 가서 힘 자랑하지 말고 싸움 자랑 절대 하지 마세요. 난 손님들이 가끔 타면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근데 전 손님들한테 정중하게 얘기를 해요. 여자친구가 있을 때 뭐 좀 누가 시비 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해도 그냥 가라고. 그거 참고 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거 싸우면 뭐 할 거냐고. 이겨서 뭐 할 거고. 전 진짜 그 말을 해요. 그 여자 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가 그냥 같이 가는데 시비 거는 거 그 정도 뭐 남자가 피해 간다고 뭐 그런 거 너무 비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리고 남자들한테 또 그런 말을 해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가족 관계 혹은 뭐 혈연 관계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진짜 전쟁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된다고. 주먹이 아니라 그럼 뭐든 들어서 때려야 된다고. 아니 내가 싸움을 못하는데 내가 힘이 딸리는데 맞아요? 왜 맞아? 씨발 죄송합니다. 하여튼 주위에 있는 뭐든지 들고 계속 맞으면 그 죽는 거예요. 아니 걔가 뭐 사정 봐주면서 때리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뭐 상대가 때리는데 난 그냥 몇 대 때리면 그만두겠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싸워야 하는 그 순간이 오면 절대 힘으로, 싸움 실력으로, 테크닉으로 싸울 생각 하지 마세요. 그때는 뭐든 도움이 되는 건 뭐든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진정한 싸움꾼이에요. 내 가정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각오가 서지 않으면은 그냥 피해요. 왜냐면 굳이 별것도 아닌 일에 내 인생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피해요. 피하는 거 그거 절대 비겁한 거 아닙니다. 일단 뭐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참 진짜 그때 그 배운 것이 일부 독이 되기도 했고 일부 또 약이 되기도 했어요. 지금은 그냥 순간 욱해서 욕은 하지만 웬만하면 다투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흥분하면 차에서 내려요.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중얼중얼 하는 사람들 혹은 오토바이 타다가 오토바이 세워서 내리지 않고 중얼중얼 하는 그 새끼들 저 사람으로 안 봐요. 뭡니까 그게. 지가 열받으면 당연히 차에서 내리고 당연히 오토바이에서 내려야지. 뭐 씨 오토바이 타고 중얼중얼 이러고 쉬 도망가 버리고. 저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중얼중얼 해도 웬만큼 중얼중얼 되면 전 참아요. 이 새끼 저 새끼 아이 그래 어? 네 맘대로 해. 하지만 만약에 내려서 나한테 접근해서 내가 차에서 내렸다 근데 내 멱살을 잡았다 이러면 그건 상황이 틀려지는 거예요. 왜? 먼저 물리적으로 나한테 가격을 했으니까. 근데 그 가격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둥이로 뭐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저 내 나이 환갑이지만 20대 애들이 오토바이에서 욕하는 거 참아요. 왜냐면 내가 저 욕 몇 마디에 내 남은 인생 여생 뭐 얼마나 살면 얼마나 살겠어. 내 남은 여생을 왜 걸어요 저런 것들한테. 전 그래요 진짜. 뭐 그런 적 많아요. 오토바이들하고 싸운 적. 근데 에이 뭐 하든지 말든지. 근데 한 번은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차에서 내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데 내가 차에서 내린 적이 있어요. 정말 걔 죽이려고 그랬어요.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는 걸 내가 확인을 했고 내가 가는데 걔가 나랑 같은 길이었나 봐요. 나를 따라오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내 뒤로 신호등에 걸렸는데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내 뒤에서 멀찌감치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난 걔가 고마웠어요. 왜냐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더 이상 내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왜냐면 순간 나도 빡 돌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 애가 회피해 준 거 아니에요. 나 이제 너무 고맙더라고. 그냥 그래서 그냥 온 적도 있어요. 난 그게 그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운이 좋았다.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여하튼 폭력은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힘자랑 싸움 자랑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진짜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이고. 자, 그건 그렇고 제가 그 예전에 양준혁 선수가 야구 선수 양준혁 선수가 그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연봉 협상이 안 돼갖고 잠적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잠실인가 거기에서 이제 가는데 그때는 콜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잠깐 알바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카카오 콜이라는 게 없었어요. 물론 뭐 다른 콜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콜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는데 그 잠실에 무슨 호텔 조그만 호텔인데 그 앞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모자하고 마스크를 딱 쓰고 그 백가방 그러니까 뭐 배낭 같은 거 배낭은 아니고 왜 뒤에다 메고 다니는 그런 걸 이렇게 조그만 가방을 메고 타더라고요. 근데 야구 배트더라고요. 야구 방망이를 타고 들고 타더라고요. 뒤에다가 딱 하고 손에 들고 탄 건 아니고요. 뒤에다가 가방에다 넣어갖고 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손님을 태우고 가는데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성남 어디 간대요. 그래서 태워다 준데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예요. 보니까 완전히 그 양준혁인 거예요. 그래서
어? 양준혁 선수 아니에요? 저도 그때는 야구를 좋아했으니까 양준혁 선수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양준혁 선수 맞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절대 아니래요. 그래서 절대 아니라는 말에 너무 웃었어요.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오해가 아니라 진짜 맞는데 진짜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계속 아니라고 우겨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경찰서로 가자. 왜 그러냐요. 그래서 아니 아저씨 그거 꺼내갖고 언제 어디서 때릴 줄 알아. 거기 성남에 그 군부대면 군부대 야구 연습장이면 그 당시에 군부대 뭐 상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상무 팀들이 연습하는 운동장이 있었나 봐요. 뭐 축구 경기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근데 거기가 좀 으슥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으슥한 곳을 가시면서 야구 방망이 들고 가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오해하지 마시래.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난 손님 아무래도 경찰서로 데려가야겠다고. 혹시 뭐 범죄를 할 예비 범죄이거나 아니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뭐 경찰서에 갈 생각은 없었고요. 근데 나중에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저 양준혁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또 그랬어요. 이제 못 믿겠다고 그랬더니 모자하고 마스크를 딱 벗더라고요. 근데 진짜 양준혁 선수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갑다고. 근데 뉴스에 보면은 지금 뭐 연봉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좋은 그러니까 연봉 협상이란 말보다도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들던데 팬으로서 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 뭐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뭐 에이전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려다 줬어요. 어쨌든 데려다 주고 나서 또 그때 내 친구 형이 그 당시에 스포츠 서울이라는 신문이 있었거든요. 스포츠 서울의 그 기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전화를 해서 야 뉴스에 잠적했다는 양준혁 선수를 내가 지금 태워갖고 잠실에서 성남 그 뭐 상무팀 그 당시에 상무팀 그 연습하는 데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태워다 줬는데 딱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야? 내 친구도 안 믿더라고요. 막 그래서 진짜야. 내가 얼굴까지 확인했어.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끊더니 그 다음날 스포츠 서울에 나온 거예요. 양준혁 선수. 나 얼마나 양준혁 선수한테 미안했냐면 그때 양준혁 선수가 그랬거든요. 저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물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기한테만 친구한테만 얘기했지. 친구 형한테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뉴스에 딱 나온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그 양준혁 선수한테 미안했는지. 나 진짜 황당했습니다. 황당했어요. 어쨌든 뭐 양준혁 선수는 그 얘기는 뭐 이제 여기서 끊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진짜 겪었던 일이고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화정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이렇게 줄타기 소위 말하는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중간에서 내 차를 딱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세요. 저 앞차들 대기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타시면 좀 저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아저씨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저씨 천호동에 모 호텔로 가주세요. 딱 거기에 카지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뭐 싸우기 싫어갖고 중간에서 차를 뺐어요. 이제 솔직히 미안하더라고요. 빼서 이렇게 가는데 강변북로 중간이었을 거예요. 중간 정도 가는데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내 거시기를 딱 잡는 거예요. 저 거기서 차가 휘청거려갖고 강변북로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막
뒤에서 빵빵 차들 난리가 났었어요. 저도 죽을 뻔했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차를 한쪽으로 대래요. 그래서 여기 강변북로에 차 댈 데가 어딨냐 그랬더니 가다 보면 있대요. 자기가 알려준대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한강 고수부지가 그렇게 지금처럼 개발이 안 돼 있어가지고 빠지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걸로 빠지더라고요. 빠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졌는데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갑자기 그 당시에 10만원짜리 스페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방, 조수석 다시방에다 딱 올려놓는 거예요. 한번 하재요. 뭔 소린가 했어요. 뭘 해요 남자들끼리. 그랬더니 뭐 저 진짜 그때 충격받았어요. 정말 이거 되게 오래 갔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한 손은 제 거 잡고 있겠죠. 한 손으로는 자기 바지를 벗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거시기가 손가락 한 마디만 했어요. 진짜 손가락 마디 하나. 손가락에 마디 있죠. 손가락이 세 마디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마디 하나.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너무 놀래갖고. 근데 내 건 잡혀 있으니까 말도 못하겠고. 진짜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거 잡히면? 무방비 상태로 잡히면? 그래서 내가 놀래기도 했지만 이거 좀 놓으라고. 나 지금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안 놓는 거예요. 진짜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걔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아저씨 이건 남자 거고요. 그 밑에는 여자 게 있대요. 보기 싫다고 안 봤어요. 근데 진짜 있대요. 와 여러분 양성애자가 아니라 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일단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뭐 하고 나서 손을 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설득 끝에 놓더라고요. 놓자마자 내가 앞문을 딱 열고 나갔어요. 나가서 옆에 문을 딱 열고 쌍욕을 하면서 내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바지를 딱 올리더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발로 차버렸어요. 야 이 재수없는 새끼야. 아이 또 나오네. 야 너 이씨 이게 재수없게 어디 딱 그랬는데 얘가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무릎 꿇더니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걸 왜 들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 바지를 딱 잡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잠깐만 들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은 종료돼서 내가 들어봤는데 그 나이는 한 20대 뭐 한 초중반 이제 그런 애였는데 자기도 이제 어떤 욕구불만을 해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주고 그런 빨간 조명이 있는, 지금은 이제 빨간 조명이 아니라 하얀 조명이더라고요. 빨간 조명이 있는 그런 청소년 출입 불가 지역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맞아 죽을 뻔했대요. 맞아 죽지 당연히. 예? 나도 놀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하필 나한테 그러냐, 하필 왜 나냐. 근데 그걸 또 좋아하는 택시기사가 있대요. 난 너무 웃겼어요. 그 관상을 자기가 택시 이렇게 쭉 보면서 봤는데 그게 나였다는 거예요. 와, 나 거기서 진짜 얼굴을 그냥 확 뜯어 고쳐야 되나. 그래서 내 차를 탔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아 진짜 저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정말로. 여하튼 거기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읍소를 하는데 그 읍소가 나한테 들리겠어요? 나는 미칠 지경이지. 하여튼 뭐
그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줄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뿌리치고 듣다가 더 이상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너 사람 잘못 골랐으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좋아하는 택시기사한테 가서 하라고. 야, 너 아까도 10만 원 꺼내놨는데 그 10만 원 주고 좋아하는 택시기사 있으면 가서 해. 그랬더니 몇 번 하긴 했나 봐요. 난 모르겠어요. 확인을 못 하니까.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통했으니까 저한테도 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 그런 일 겪었는데 그날 하여튼 집에 와서 목욕을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아, 나 진짜. 근데 정말 그렇게 태어나고 싶진 않았겠죠.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태어나고 싶진 않았다고. 근데 그걸 알게 된 것도 2차 성징이 일어난 중학교 때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그걸 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진짜 손가락 진짜 마디 하나니까 얼마나 남들이 보기, 그러니까 저기에서 못 본 거예요. 소변기에도 못 보고 맨날 좌변기에서 본 거예요. 좌변기, 그 당시엔 좌변기가 아니지. 하여튼 그 큰일 보는 화장실에서 계속 본 거예요. 진짜 걔도 불쌍하더라고요. 벌써 뭐 30년 전 얘기인데 걔도 뭐 지금까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이 참, 여하튼 뭐 나도 모르게 그런, 참 그 뭐라 그러나, 그 불쌍함, 동정심 뭐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날 이후로 얼마나 찝찝했는지. 그날 이후로 저 한 번도 상대가 잡았을 때 잡힐 만한 바지 안 입었어요. 청바지만 입었어요. 청바지만. 정말로 그날 이후로 청바지만 입고 다녔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게 다 뭐 어그로 끌기 위한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그리고 다음엔 게임 산업으로 성공한, 정말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중간중간에 제가 제 동영상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완결판은 없어요. 제가 완결판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당시에 저 한글과 컴퓨터 이찬진 대표도 태웠고 연예인도 많이 태웠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가 1999년도였거든요. 1999년도, 2000년도. 그때 한 10개월 했나 1년 했나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그때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 당시에 좀 했습니다. 알바식이죠. 그땐 형편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제가 우연찮게 지인한테 얘기를 들어서 택시회사에 이력서를 써서 들고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진짜 이력서를 들고 갔어요. 다 썼어요.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어느 회사에서 근무했고 뭐 연구소에서 근무했거든요. 근무했고 뭐 이렇게 다 써갔는데 그 면접 보시던 상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택시회사에서 일하려면 이력서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써갖고 오라고, 다시 써오라고. 그래서 저 다시 써갔어요. 그랬더니 상무님이 사정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 사정 얘기를 좀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급하게 내 상황상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택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서 그때 모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또 배려를 해 주신 게 그 당시엔 스페어라고 해서 차 비어 있는 거 일종의 뭐 지금 말하면 뭐 타임제 근무라고 하나? 뭐 하여튼 뭐 그거를 저한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무님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아무 때나 오라고, 그러면 비어있는 차 배차해 주겠다, 야간 그 배차 과장한테도 얘기해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어요. 그렇게 혜택을 받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100일 갓 지난 애를 하여튼 뭐 애가 그 당시에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맡길 데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돈은 벌어야 되고 뭐 그래서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하튼 뭐 그래서 그 상무님 배려로 일은 참 한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퇴직금은 못 받았어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또 쉬는 날 재밌는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엔 게임 그 산업에 대부가 된 분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가세 환급금 갖고 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진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서 그냥 주는 대로 받으시죠? 지금은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해갖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은 졌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뭐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제가 조회수가 꽤 나오고 나오는데 그 중에 88%인가 9%가 그 구독을 안 하고 듣는데요. 나머지 뭐 10한 2, 3%가 구독자라는데 구독 좀 해주세요. 좋아요도 좀 많이 빡빡빡빡 눌러주시고. 그 어떤 분이 그러는데 유튜브 하는 거 애국이랍니다. 애국.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나라 기업이 유튜브에 달러로 광고비를 준대요. 근데 그 달러를 회수해 오는 게 유튜버래요.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래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구독, 뭐 좋아요 이 하나가 달러를 벌어 드리는 거예요. 되게 이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개인이 돈을 어떻게 벌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듯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어요. 그거 애국이에요, 애국. 저도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물론 시작은 무식하게 했는데 지금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랄맞게 편집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편집하다가 보니까 4시간을 다 까먹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그냥 생으로도 올려보려고요. 생으로 일주일 올리고 편집해서 일주일 올리고 한번 그래 보려고요. 편집하는 거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유튜버들이 조회수 많이 나오는 유튜버들이 왜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생으로 올리나. 그러니까 컷 편집만 하더라고요. 자르는 거 딱딱 잘라서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 편집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하튼 여러분 그 공짜로 구독 좋아요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15분짜리 그 편집을 했는데 3시간 4시간이 걸렸어요. 이 정도면은 인건비 청구할 만해요. 누가 하라고 했냐고요? 아닌데 그렇게까지 따지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 하는 유튜버들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 애국자예요. 달러 벌이를 하는. 여러분들 그 구독 하나 그리고 뭐 좋아요 하나 누를 때 고민하지 마세요. 뭔 고민을 합니까? 그리고 뭐 그게 여러분들 그거 구독 하나 좋아요 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국가적 행위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유튜버가 돈 번다고?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돈 버는 유튜버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여러분도 유튜브를 하세요. 그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 나 시작한 지 지금 이제 3개월째 돼가는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애국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한테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건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그러면은 무슨 권리 행사하는 것처럼 뭐지 투표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참 보고 있으면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아, 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줘요 이러면, 저 지금 뭐 작업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하고 있는데요, 뭐 아니면 지금 뭐 다른 거 보고 있는데요, 네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 그런 말 할 때마다 너무 웃겨요. 왜 웃기냐면은 그게 뭐가 어려워? 검색 잠깐 해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는 건데. 아휴, 진짜 어리석은 손님들 많아요. 근데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도 애국하는 거고 저도 애국하는 거고. 그리고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그 만약에 돈을 벌면 어디다 쓸지? 저 한때 몸이 안 좋아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 때도요, 그 기초생활비 받아가지고 그 불우이웃 돕기 그거 했어요. 두 구자 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두 구자 내 통장에서 지금도 빠져나가요. 지금 거의 한 5, 6년 됐을걸요. 뭐 가끔 선전 보잖아요. 유니셰프라든가 혹은 뭐 그런 것들. 저는 뭐 유니셰프까지는 안 가고 국내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그런 구자 2개 터서 지금도 후원하고 있어요. 연락도 가끔 와요. 만나보고 싶다. 뭐 후원 받는 사람이 그러더라. 근데 큰 돈 아니에요. 한 달에 해봤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벌기도 힘들지만 만약에 벌어도 저는 아마 그런 데 쓸 겁니다. 어쨌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